어이 병기태, 너 사탄 들렸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스탠리가 스탠리의 무비 TMI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또 한 편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수리남, 나르코 세인트. 작년에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에이미상에서도 감독상, 작품상 외에 중요한 상을 6개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은 수리남, 나르코 세인트가 역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혹시 압니까? 내년에 에이미상에서도 우리 수리남이 중요한 성과를 거둘지도 몰라요. 근데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리남과 오징어 게임 사이에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영화 감독과 영화 스태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드라마라는 점이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TV를 통해서 보긴 똑같은데 영화인이 만든 드라마하고 텔레비전 감독이나 스태프이 만든 드라마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사실 영화와 텔레비전 사이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아주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물론 영상 매체로서는 영화가 처음이죠. 영화가 앞섰죠. 12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TV는 그거보다 몇십 년 뒤에 나왔어요.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대,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TV가 영화보다 출발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결정적인 차이점은 TV가 영화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브라운관 TV를 통해서 TV 드라마를 봤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브라운관 TV는 주사총이라는 게 이제 쏴가지고 스크린에 투영하는 방식인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크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브라운관 TV는 그래서 한 30인치 정도가 맥시멈이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15년 전부터 TV가 평판화되기 시작했잖아요. 플랫 TV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브라운관 TV 한계인 스크린 한계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TV는 그냥 작은 화면에 뚱뚱하고 작은 화면에 화면비도 4:3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크린은 1.85대 1 내지는 2.35대 1에서 거의 TV, 옛날 브라운관 TV에 비하면은 몇십 배, 100배 이상의 큰 스크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TV는 모노 사운드, 하지만 영화관은 스테레오 입체 사운드. 이렇게 화면 사이즈의 차이가 있죠. 사운드의 차이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 화질 차이. 옛날 TV는 영화의 화질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문법에서도 차이가 생긴 거죠. 일단 예전의 TV 드라마들은 정서나 정보 전달의 방식이 인물 위주 그리고 대사 위주로 전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의 가장 유명한 그 시그니처 화면이 인물 클로즈업이에요. 물론 TV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풀샷이나 롱샷이나 익스트림 롱샷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TV에서 그런 큰 화면을 자주 사용하면은 메시지 전달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TV의 사이즈는 대개 클로즈업 또는 웨스트샷, 마스샷 이래서 인물을 타이트하게 잡고 배경이나 전경을 보여주기보단 인물 위주로 잡고, 정보 전달도 영화는 큰 화면에서 소위 말하는 미장센을 통해서 인물 말고도 세트라든가 미술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각적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TV는 인물 외에는 정보 전달할 수가 없는 좁은 화면이다 보니까 주로 대사로 정보도 전달하고 정서도 전달하고, 이래서 똑같은 화면을 봤을 때 TV 스크린은 영화하고 차이가 너무너무나 컸어요. 이런 한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헐리우드에서도 TV보다는 영화를 더 쳐주는 풍토가 분명히 있었죠. 그건 배우도 마찬가지라서 TV 스타하고 무비 스타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벽이 허물어지는 계기들이 슬슬 지난 몇십 년간 벌어진 거죠. 첫 번째는 대형 TV의 등장, TV의 평판화. 두 번째는 매체가 디지털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디지털이 되면서 화질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의 TV는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영화는 당연히 필름 카메라로 찍었어요. 근데 비디오 카메라의 해상도, 색 재현 능력, 정보력, 어떤 화면의 깊이감 이런 것이 영화하고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비디오의 장점은 있죠. 대신에 빨리 찍어서 빨리 볼 수 있다는 거. 장비가 가볍고 이래가지고 뭐 뉴스나 이런 데 적합하고 드라마 찍을 때도 기동성이 좋았다는 거. 영화는 거기에 가면 장비가 좀 무겁고 불편했지만 필름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특유의 관용성 때문에 화면의 깊이, 색감 이런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필름과 비디오, TV와 TV 드라마, 영화의 화질 차이가 엄청나게 컸었단 말이죠.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경계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점차 옅어져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배우들도 이제 자유롭게 넘나들고. 그래도 말이죠, 끝까지 영화 감독들은 영화만 찍었습니다. 나는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 감독은 영화를 찍어야지, 이런 풍토가 꽤 유지가 됐었어요. 아무리 기술적 격차가 좁아지고 그랬어도 영화 감독은 영화를 찍어야지, TV 드라마 아니야, 이런 풍토가 있다가 아주 강제적으로 영화 감독들이 TV 드라마를 찍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지구를 덮치면서 어떤 분야에서는 좋은 기능으로, 어떤 분야는 나쁜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영화, 드라마, 미디어 산업에 강제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를 찍어야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감독들은 원하지 않게 반실업 상태가 됐어요. 극장도 셧다운하면서 기존에 만들어둔 영화도 개봉을 못하는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작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새로 제작 들어가는 영화는 없고, 투자사에 가면은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놓은 영화도 100을 못하는데 무슨 새로운 영화를 투자합니까? 이래가지고 감독들의 영화를 찍을 기회 자체가 줄어든 거죠. 이 수리남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팬데믹하고 상관없이 그전부터 드라마로서 준비했던 작품인 건 맞습니다. 이 감독님들이 황동혁 감독이나 윤정민 감독이 팬데믹 때문에 영화를 못 찍어서 드라마를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팬데믹 때문에 영화가 못 들어간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왜 드라마를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영화 감독이 드라마를 찍으면은 뭐가 다른가? 거기에는 넷플릭스의 오랜 노하우도 사실 하나 있었죠. 넷플릭스가 초기에 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핀처, 알다시피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븐, 뭐 조디악 이런 영화를 찍은 영화 감독이에요. 넷플릭스가 초기에 가입자도 없고 채널 인지도도 낮을 때 걸었던 카드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핀처한테 거금을 주면서 우리 드라마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만든 게 그다음에 그게 잘 돼서 재미를 보니까 또 다른 영화 감독한테 또 돈을 던지면서 우리 한번 드라마 한번 해보자. 이게 워셔스키 남매한테 맡겼던 센스8. 넷플릭스는 영화 감독들에게 드라마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기존의 TV 드라마하고 다른 퀄리티를 뽑아내서 재미를 본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한국에서도 수리남이라든가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영화 감독들을 기용해서 만든 작품이 있었어요. 퀄리티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터진 게 오징어 게임과 수리남인 거죠.